자,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지금 부등식 좀 어렵습니다. 부등식이 크게 보면은 소재를 보면 절대값 쪽이 있었고, 부등식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등의 방향에 대한 얘기들, 역수 취하는 거,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 수직선 그려서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생각이 절대값적인 내용입니다. 절대값 그래프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 쉬운 그래프도 알고 있어도 좀 어려운 그래프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함수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 2차 부등식 문제인데 2차 부등식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야. 그냥 인수분해해서 푸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수직선 나타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연결돼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 문제는 뭔 소재가 붙어있냐면 반올림이라는 소재가 붙어있어요. 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이거랑 같았다 이거예요. 자, 반올림에 대한 생각을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좀 정립을 시켜줄게요. 뭐 관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떨쳤어. 됐니? 그러면 여기에 멈춰 있겠지? 이게 반올림의 결과물입니다. 됐습니까? 결과물이야. 그러면 이 결과물하고 이 결과물의 간격이 있을 것이고 얘의 간격은 그 결과물의 절반 차이가 날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어떤 수가 나오면 정수가 나오고 자연수 정수가 나오겠네요. 3, 4, 5 이런 수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인 거야? 1인 게 된 게지. 그럼 요 간격은 얼마가 된 거야? 0.5의 간격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0.5의 간격이 있다 이 말이겠죠. 단 이 꼭대기에 떨쳤을 때는 우린 룰을 정해놨습니다. 올라가기로 룰을 정해놨어. 이해됐죠?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위치가 지금 4x 플러스 1이에요. 결과물이니까. 됐습니까? 떨친 위치가 지금 얘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에 멈춰 있으려면 어디에 떨쳤을 거야? 여기에 떨쳤다 이거지. 여기에 위치가 지금 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얘가 범위로 등장하겠죠. 얘가 지금 얘네들이라고 얘네들.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얘보다 절반 뒤, 얘보다 절반 앞에 있겠다 이 말 되겠죠. 다시 말해서 4x 플러스 1보다 절반 2분의 1 뒤쪽에 있고 4x 플러스 1보다 2분의 1 앞쪽에 떨쳤을 거다 이 말이 되겠죠. 단 둥어는 어딘다? 아래쪽에 둥어 붙겠다. 이 문장을 갖고 일단 요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전에 적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 결과물에 대한 특징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이 결과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을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됐다? 1 플러스 4x가 뭐가 됐다? 정수가 됐다 이거죠. 얘가 정수가 됐다. 얘가 정수가 됐다는 소리는 x는 뭐다? x는 4분의 정수다 이 말이 되겠죠. x에다가 모든 값을 다 넣을 건 아니고 4분의 정수만 생각하고 넣을 거다 이거지.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적으면 x는 실수로 보이는 건데 실상 내용상을 봤더니 x는 4분의 정수만 갖고 이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바로 넣기에는 좀 식이 힘들어요. 얘를 좀 정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좀 쉬울 거냐 생각을 해봤더니 4x, 4x 뺄 수 있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그리고 나머지 수들을 가운데로 넘길 수 있지만 2를 왼쪽으로 넘기고 2분의 5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됐니? 주어진 문장을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나는 선생님 생각합니다. 물론 얘보다 더 좋은 표현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다? 그래프로 해석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니? 무슨 뜻이겠어? 이 x제곱 마이너스 5x 그래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분의 5부터 2분의 7까지 사이에 있는 요 놈들이 해가 되겠는데 그 놈들 중에서 4분의 n만 답이 된다. 이 범위에 있는 놈 중에서 요 놈들 중에서 x좌표가 뭐? 4분의 n인 것만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일단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x좌표가 지금 절편이 0하고 5입니다. 사실 이차함수 x제곱에 대한 폭이 0하고 5 사이를 갖고 있고 그 옆에야. 다시 말해서 요 칸이 몇 칸이야? 한 칸이죠. y는 한 칸이지. 그럼 x는 꽤 좁겠지. 꽤 좁을 거 아니야. 좀 많이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요놈이 한 칸이면 요 간격은 꽤 좁을 거라고. 그러지? 꽤 좁다는 말은 이 4분의 n이 개수가 적을 거다 이 말이 되겠죠. 느낌상은 하나 아니면 두 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요. 찍으라면 생각해서 찍으면 돼요. 대충 찍으면 돼. 여기서 간격 생각하면서 찍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조금은 좀 쉽게 나왔어. x값이 합으로 나왔어. 이건 센스야. 식을 적고 x값이 합이라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 쪽으로 나왔겠네요. 대칭 쪽으로 나왔겠지. 답은 5의 배수가 될 것이고 5의 배수가 되겠지. 야,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가 0, 5니까 딱 4분의 n도 개수가 똑같게 돼 있습니다. 대칭 쪽으로. 그러겠지? 여가 2분의 5니까 대칭 쪽으로 나온다고 해. 오른쪽 하나 있으면 왼쪽 하나 있어. 그럼 답이 5고 왼쪽 두 개 있어. 답이 10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것보다는 이 문제보다는 x를 구하시오가 이 문제가 좀 더 얘기하자는 바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한번 알겠지? 여기까지 쓰다 보니까 쉽게 떨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요거에 대한 조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때 어디가 좀 쉬운 거 같아? 숫자 대입이. 자, 여가 2분의 5잖아요. 그러겠지? 그럼 여기다가 0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정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 6이 되잖아. 6. 꽤 큰 수야. 3.5. 6은 꽤 큰 수야. 얘가 6. 뭔만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원래 1, 2, 3,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될 건데 느낌상은 4분의 2 정도까지만 집어넣으면 결과가 떨어질 것 같다. 이건 센스고. 됐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보고 마이너스 4분의 2 정도 집어넣다 보면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4분의 1을 넣어봤습니다. 4분의 1을 넣어봤으니까 16분의 1,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16분의 얘기할 필요도 없네. 2분의 5보다 더 작지? 지금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 하지 말해서 요놈을 fx로 놓으면 f-4분의 1은 2분의 5보다 작다. f-4분의 2를 집어넣으면 여가 4분의 1 플러스 2분의 5니까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는 말이 되고 f-4분의 3은 계산해보면 뭐 해보면 알겠지? 얘는 2분의 7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안 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하나만 되니까
얼마다? 답은 이 문제 답은 5이고 x를 구하라고 하면 x는 현재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얼마입니까? 합이 5가 나와야 되지. 2분의 11 요 끝까지가 내용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어. 내용인지는 알겠니? 중간에 합이니까 다 구할 필요 없고 대칭이니까 한쪽만 구하면 되겠다. 해석됩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비단 이 소재 반올리면 소재가 나왔을 뿐이고 그 소재로 우리는 이 식을 적었을 뿐이야.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폼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다. 얘를 달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풀면 실패야. 2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해서 해 구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7보들이 0보다 작다 해서 얘가 지금 폼이 틀렸네.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풀었겠지.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풀면은 실패라고요. 시간이 꽤 걸리고 얘가 다 루트로 나올 거 아니야. 목적이 뭐야? 얘 공통배분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목적은 뭡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4분의 이 범위에 있는 4분의 n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한참 더 걸립니다. 뭔 얘기인지 하는지는 알겠지? 이 문제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요거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 존재 조건 식 뽑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문제를 마무리 지도록 할 건지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다음은 행렬로 가볼게요. 몇 가지만 설명할 겁니다. 대부분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할 거니까. 자,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의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행렬의 정의가 이 정의가 문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행렬의 곱셈의 정의는 꽤 중요하니까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행렬이 지금 이번에 들어왔고 행렬의 영역이 행렬이 이만큼이다. 10이다고 보면 이번에 나온 행렬은 한 3, 400개 안 나왔어.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많은데 그거에 이 정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행렬의 곱셈 정의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행렬이 두 개의 행렬이 이 행렬과 이 행렬이 곱해야 되는데 그 행렬의 특징은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곱의 개수가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 이게 정의가 될 것이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내용 이해됩니까 지금? 행렬을 곱하면 이거의 개수와 이거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이행 얘는 2 곱하기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쓴 거야.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고 얘는 3 곱하기 4행렬해야 돼. 그래야 행렬이 정의가 된다 이 말이고 그 결과물은 2 곱하기 4행렬이 나온다. 이거 하나는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행렬이 이렇게 사이즈가 큰 행렬이 이제 주로 안 나올 거고 뒤로 가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2 곱하기 2 아니면 2 곱하기 1이 주로 나올 거야. 1 곱하기 2도 나오는데 주로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1이 많이 나올 거야. 2 곱하기 2, 2 곱하기 1 나오는 이유는 알겠지? 곱하기가 형성이 되려면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1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뤄야 할 행렬들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1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올 거라고 이제. 됐습니까? 세 가지가 주로 나올 거야. 세 번째가 제일 보기 힘들 건데 세 번째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해요. 다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행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순서를 A, B 왼쪽에서 곱했느냐 오른쪽에서 곱했느냐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 근데 처음에 좀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곱합니다. 왼쪽에 좌변에 곱하고 우변에 곱한다 이게 아니야. 좌변에 왼쪽에서 곱한다, 우변에 왼쪽에서 곱한다, 좌변에 오른쪽에서 곱한다, 우변에 오른쪽에서 곱한다. 이걸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 행렬의 가장 큰 모순점에 빠져든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A, B가 0이라고 해서 A가 0 또는 B가 0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가 0이면 A가 0 또는 B는 0이라고 하면 거짓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문장을 또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A, B가 영행렬인데 A는 영행렬이 아니야. 이거이면 B는 영행렬이다. 이것도 거짓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쉽게 우리가 아는 생각을 한다면 행렬에서 어떤 방정식적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왜는 다 반례입니다. 반례가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 많이 드냐면 우리가 0이 포함이 많이 돼 있는 것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행렬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다 안 적고 이게 예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렬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A, B입니다. 관계없어. 지금 A,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이 중요한 겁니다. 0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등장할 때 이 개수가 0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물이 영행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이 나오면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 발생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좀 더 해놓자 이거지. 연산적으로. 알겠나요? 그리고 조금씩 외워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알겠죠? 자,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같은 게 불가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됐어요?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곱셈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이거이면 이제 곱셈 공식 변형 같은 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사실은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충분 조건인가? 된다 그래? 어떤 간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꽤 중요하다 이거지. 됐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A하고 E만 포함된 식.
A, B가 있는 게 아니라 A하고 E가 있어야 돼. B가 E가 되면 된다 이거지. 됐어요? 두 번째. 얘는 나오다 안 해. 왜 안 나오겠어? 5 영행렬을 곱해보면 다 0이 돼버립니다. 잘 나오다 안 해. 알겠어요? 세 번째. A하고 B를 곱했는데 K2가 되는 겁니다. A하고 B를 곱했는데 K2가 돼버리면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요 개념은 좀 어려워. 좀 어려워요. 이거는 역행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네 번째. PA 플러스 QB가 K인 겁니다. 얘는 1번으로 연결을 시킨다 이거지. 왜 그러겠어? A하고 B가 1차식으로 형성이 돼 있지. 다시 말해서 B 대신에 A를 넣을 수가 있다 이거지. B를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B를 제거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을 해준 것이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곱셈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이게 나온다가 아니야. 난이도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난이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되시죠? 자, 6번입니다. 6번. 다른 거 보려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조건 A에 대한 2차식이야. 두 번째 조건 AB가 2이야. AB가 2이면 AB하고 BA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AB가 2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쉽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의도가 된다고.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야. 풀라는 소리가 아니야. 생각할 수 있다. x제곱 플러스 x는 뭐라 쓸 수 있어? 2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xy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y제곱은 px 플러스 q가 되는 요 문제라고. 요 문제라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y제곱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일단 y제곱을 구하려면 y가 나와야 되겠네. y가 나와야겠지. y가 어디 있나요? y가 어디 있어? y가 없잖아 지금. 이 식에다가 y를 곱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y를 곱하면 y를 곱하면서 xy는 2로 바뀌었으니까 y에 대한 식이 나왔지. xy가 2로 바뀌었으니까 이 되니?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하면 1차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얘가 2차식이 있으니까 차수를 다 줄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풀 수 있다 이거지. 하지만 우리는 얘를 다 뭘로 표현할 거야? 행렬로 다 쓸 거라고. 행렬로 해?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식이 이게 하나 나왔지. 이게 하나 나왔지. 두 가지나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교환법칙 가능하다겠죠. 이렇게 되면 교환법칙 가능하다겠죠. 교환법칙 가능하면 곱셈 공식이 가능하다고 한 거야. 그럼 이러한 식이 마음 편안하게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게 되겠다 이 말이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대신 행렬로 쓸 거라고 해. 됐니? 그래서 소인 조건 이용하면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만큼 교환 법칙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보자마자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아는 사실. 1번 통과됐죠? 1번은 통과됐네. 2번은 A, B가 0이라고 교환법칙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2번은 일단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3번부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됐어요? 뭐 알 수 있는 사실이 없네요. 대부분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교환법칙에 대한 내용이 없어. D급부터.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대부분 틀렸어요. 보이는 거. (58번도) 지금 A 플러스 B가 2죠. A 플러스 B가 2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 풀이 마음이 좀 편해질 것이다 이거지. A, B도 0이고 B, A도 0이 된다. 뭔 얘기 하는지 알겠나요? 정신 차리세요. 다음. 자, 단위 행렬은 안다고 생각할 거니까. 자, 단위 행렬에서는 선생님이 요것만 적어줄게요. 단위는 행렬의 단위니까 A2나 2A나 같다. A2나 2A나 같다. 아까 A하고 2만 있는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케일리 해밍턴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케일리 해밍턴 공식에는 행렬이 뭐하고 뭐만 있냐면 A하고 2만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우리한테는 어떨 때 사용할 거냐면 거듭제곱 행턴. 거듭제곱을 뭘로 바꿀 거야? 1차 식의 형태로 바꿀 거야. 거듭제곱을 1차 식의 형태로 바꿀 거라고. 사실 1차 이야기는 하는데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이용하여 거듭제곱 차수가 높은 식, 그거에 대한 반복적인 애를 간단하게 만들 작업을 할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 말이냐? 책은 조금 덜 나왔네. 뭐 많이 없어요 책에는. 자, 행렬의 거듭제곱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일리를 쓸 거야. 두 번째는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썼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별로 쓸모가 없대. 어때? 그러면은 규칙성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일일이 다 써야 된다는 소리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규칙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힘들게 찾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식이 나오면, 행렬식이 나오면 일단은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쓸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D 2A
AD 마이너스 B AD 마이너스 B AD 마이너스 B 플러스 2인가요? 맞습니까? 됐어요? 자, 이 식은 쉽지가 않아요. 사용을 못한다가 아니라 쉽지가 않다는 소리야. 사용이 못한다가 아니야. 쉽지가 않고 얘는 풀이 방법은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어. 얘를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a-e로 바꾸어서 무언가를 해보는 작업이야. 하지만 이 다음 풀이도 쉬운 생각은 아니야. 알겠어요? 어떤 특징이 나오는 행렬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이 책에는 조금 예시가 그런 좀 더 간단한 예시가 없어요. 선생님이 모으라고 싶었던 문제는 뭐 여기다 적어줄게요. 여기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뭐 A, B, 0, 0 이렇게 됐어요. A, B, 0, 0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케일리 해밍턴 공식으로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A AD 마이너스 BC 없어졌고 0 이래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대신에 AA를 해가지고 차수를 계속 줄일 수 있겠지? 그럴 거 아니야. A 세제곱은 A제곱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A 똑같네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A제곱 A 플러스 D가 없고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E가 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제곱이 AB E가 되는 형태네요. 그럼 제곱 대신에 AB E를 다 넣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형태가 등장을 하면 이런 형태가 등장하면 이런 형태. 자, 행렬의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이 A하고 2만 나왔을 때 사실 행렬이 하나밖에 안 나온 겁니다. 2는 단위니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왔을 때는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 있으니까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차수를 줄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 차수를 줄이는 방법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고등상태 때 배웠잖아. 엊그저께 배웠잖아. x에 대한 3차식이 있고 x에 대한 2차식이 있었어. 그 2차식을 가지고 3차식을 줄이는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때 배웠던 걸 기억납니까? 어떻게 사용했어? 형태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바로 제거를 시키고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어떻게 풀었어? 얘는 얘로 나눴지? 얘로 나눴잖아. 세제곱 제곱 끝났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3x라고 했으니까 쉽게 끝나버린 거고요. 이렇게 쓰면 3x 플러스 1 이래 되겠죠? 뭔 말하는지 알겠지? 얘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1차 x 마이너스 2x 떨어졌고 1 떨어졌네요. 끝났네요. 뭐 나눠 떨어지는 식이었네. 그러네요.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뭐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런 방법과 똑같다고. 다시 말해서 얘가 뭐가 똑같은 거야? 2x-1가 똑같은 거잖아. 행렬로 쓴다고 하면 요놈이 지금 2a-2와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케일리 해밍턴 공식의 사용처를 알려줬습니다. 일단 먼저 써놓고 차수를 줄이는데 사용을 할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폼.
똑같은 폼이야. 자, 이 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첫 번째 적어줄게요. 그냥 A, AB, PQ, A, CD, RS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첫 번째 번호를 여기다 매겨야겠네요. 첫 번째 A, AB, CD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PQ, RS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려운 말 아니죠? 두 개의 행렬을 A로 묶어내서 AC하고 BD하고 더했다. PR하고 QRS를 더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생각이 아니야. 얘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이 식에다가 뭘 곱할 수 있냐면 X를 곱할 수 있고 요 식에다가 Y를 곱할 수 있습니다. 왜 Y는 뒤에다 썼냐? 상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관계없어. 상수는 관계없어. 그러면 왼쪽 식이 지금 A에 AX, BY 오른쪽 식이 CY, DY 더하고 빼고 PX, QX, RY, RS를 더하고 빼고 보통은 우리가 얘가 쓰임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2, 3하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XY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얘는 못 만들어내. 이 문제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래요. 그러겠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수하고 이수를 적당히 이용해서 3위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2배에서 더하면 안 만들어져. 이게 바로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물론 우리가 수를 좀 관찰을 잘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얘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걸 만들어내. 됐어요?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일정을 곱하고 2x, 3x를 할 거고 여기다가 y를 곱하고 여기다가 y를 곱해가지고 요놈이 3이 나오게끔 요놈이 1이 나오게끔 하겠다 이 말이야.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니?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2, 3, 마이너스 1로 가지고 3, 1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x는 5분의 4. 생각할 수 없는 수가 딱 나온 거야. 5분의 4가 됐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7. 이런 수는 생각할 수가 없겠지 우리가 바로.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할 거고 x 5분의 4 여기다가 y를 곱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AB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답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의도인지 알겠니? 행렬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잘 안 배울 것 같은데 얘를 A, B, C, D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야.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요렇게 바꾸어서 우리는 이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통해서 A는 무엇인지를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자, 이 행렬을 뭘로 바꿀 거냐면 A, 2, 3,
마이너스 1, 1로 바꿀 거고 얘를 1, 마이너스 1, 3,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는 A는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배우지 않는다야. 이게 역행렬인데 배우지 않는다야. 하지만 우리는 알아두자 이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 방법을 몰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방법이 있는데, 자, 이 A라는 행렬이 있을 거 아니야? A, B, C, D. 이게 가장 처음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된다 요 정도의 수준이 원래는. A 대신에 이 행렬을 집어넣은 거야. 됐니? 그럼 여기에서 곱하고 곱해서 이게 나오고, 곱하고 곱해서 이게 나오고, 곱하고 곱해서 이게 나오고, 곱하고 곱해서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두 개로 A, B를 구하고, CD를 갖고 있는 연립방정식으로 CD를 구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러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A를 구하는 방법을 외워두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했어요? 자, 그래서 증명을 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증명 방법이 A, B, C, D, P, Q, R, S. 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이러한 등식이 있습니다. 나는 A를 구하고 싶어. A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뭐 해야 돼? 제거를 시켜야 돼. 얘를 제거를 시켜야 돼. 얘를 제거시키는데 내가 어떠한 행렬을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얘를 제거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이게 제거가 됐다는 소리는 이게 뭐가 됐다는 소리냐면 요놈이 2가 됐다는 소리야. 얘가 2가 되면 A, E는 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X만 알아내면 A를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게 지금 뭐냐면 얘랑 곱해서 2가 되는 행렬이라고.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역행렬이라 불러. 수에서 두 개를 곱해가지고 1이 나오는 관계를 역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야. 수의 단위 1, 행렬의 단위 2, 곱해서 행렬의 단위가 나와서 역행렬이야. 수를 곱해서 수의 단위 1이 나왔어요. 역수. 똑같은 말이라고 해. 그래서 우린 두 개를 곱해서 2가 되는 이 행렬을 구해본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행렬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AP 플러스 BR 은 1이고 CP 플러스 DR은 0이야. 이렇게 요놈하고 이렇게 요놈하고를 연립해서 우리는 목적이 뭐라고? PR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해. PR을 구하러 갑니다. 여기다가 PR을 구하기 위해서 P를 구하러 갑니다. R을 제거시킬 거야. R을 제거. 여기다가 하나 적어놓고 할게요. AQ PS는 0이고요. CQ DS는 1이에요. 요놈에서 일단 R을 제거합니다. 위의 식에 D를 곱하고요. 위의 식에
D를 곱하고 아래식에 B를 곱했습니다. 두 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P를 구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몇 번 할 거야? 요놈에서 지금 현재 P만 구했어. 마찬가지로 R 구할 거고 여기에서 Q하고 S를 구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구했더니 그러한 행렬을 얘를 A라고 하면 우리는 이 표현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A 인버스라고 말합니다. 인버스 많이 썼던 거지. 여기란 단어를 쓸 때 인버스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A, B, C, D에 대한 역행렬 A 인버스가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D-BC분의 1 DA A하고 D 자리에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어떤 행렬이 나오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자, 우리 풀이는 얘를 이용하자가 아니라 이 방법을 이용해서 행렬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우리는. 근데 이 과정이 어쩐다고? 길어,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식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직접 구하자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연산은 빨리 하자 이런 소리가 되니까 외워달라 이거지. 뭐 언제 사용되느냐만 알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용되는 거야. 행렬이 나왔을 때 A를 구하라고 나오면 우리는 얘를 제거시키겠다 이거지. 얘를 제거시키면 어디다 곱해? 여기다 곱하면 된다 역행렬을. 앞쪽에다 곱한다 이거지. 조심할 것은 위치는 조심해야 되겠지. 앞뒤는. 그럼 이 앞에다가 요놈의 역행렬을 곱하겠다. AD-BC AD-BC 좀 더 편해졌네. E하고 A하고 D 자리 바꾸고 얘는 부호를 마이너스 붙이고 감사하게도 계산이 편해졌어요. 2, 3, 6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2 1 0 1 이런 식으로 A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서술형에서 인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신 우리는 식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됐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자는 내용은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행렬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구하자는 얘를 두 개가 나왔을 때 구하자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풀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A를 구할 건지. 그럼 A가 이렇게 되겠지. A는 D쪽에 곱해줘 P, R, Q, S에다가 D에다가 지금 요놈의 A, B 순수가 이상하게 바뀌었네. 역행렬을 곱한다. D쪽에 곱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A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다.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얘를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A를 구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했지? 당황할 수가 있겠지. 이 문제의 의도는 선생님 생각은 요놈을 만들자는 게 의도인 것 같아. 5하고 마이너스 1. 하지만 나는 못 만들겠어. 그러면 A를 직접 구하면 된다 이거지. A를 직접 구하면 우리는 XY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문제가 그대로 어디를 갖고 있습니다. 29번이. 행렬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사용한다겠지. 사용한다고 했지. 그러면 얘를 그대로 A 21 11 43 22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지. 얘를 제거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야. 근데 아마 이 책의 풀이는 이렇게 만약 써라고 했으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A 자리에 A를 대신 A 문자를 많이 써버렸네. A라는 행렬 A 대신에 X, Y, G,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에서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야. 풀이 자체가 아마 느낌이 그래. 역행렬 안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 연립방정식 풀이를 대신 우리는 역행렬을 계산해서 바로 A 값을 구하러 간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역행렬은 외워두라 이 말이 되겠죠. 일단은 외워도 여기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당황하면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